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특별합니다. 옛날 얘기만은 아니고 최신 뜨거운 얘기랑 부정선거 얘기랑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스토리의 출발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김대중으로부터 우리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호 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측 대동원을 한 명도 대동하지 않은 채 김대중이가 덜컥 김정일의 전용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무려 45분간 1시간 가까이 김대중과 김정일은 승용차 안에서 밀담을 나눕니다. 이게 그때도 엄청난 화제였고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그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로서는, 자유파로서는 그 수상한 김대중이가 무슨 역적모의를 한 게 아니냐라고 계속 안테나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 김정일의 승용차를 타고 움직이는 두 사람의 사진을 보시지만 이게 똑같은 일이 바로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그때 USB를 건넸던 바로 그 문재인하고 김정은이의 이른바 도보다리 대화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USB에 뭘 담았냐고 하는 게 우리는 늘 궁금하고 뭔가 음흉한 컴컴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24년 전 김정일의 밀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근데 그러한 밀담 내용이 뭘 했냐를 둘러싸가지고 여러 월간지 여러 신문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다 하게 똑 떨어지는 게 밝혀진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밀담 내용을 애국신문 스카이데일리가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31일입니다. 일면 머릿기사인데 내용이 아주 쇼킹합니다. 당시 차 속의 대화를 미국의 정보당국이 감청을 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당국에 건넸다라고 하는 게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거는 북한에 심었던 휴민트나,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정보를 캐내는 어떤 그 고급 휴민트가 활동해서 캐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날 김정일의 승용차를 운전했던 운전사 입에서 흘러나왔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 당국이 밝힐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감청을 했고 그 내용을 시간이 흘러서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매우 새로운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밀담 내용은 그때 CIA가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냐, 이대용이라고 2017년도에 돌아가셨던 주월 한국 대사관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애국자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애국자를 포함한 3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용 공사 포함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3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아직도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흘러나왔다는 게 아니고, 워싱턴 통해 전달해왔다는 게 아니고, 이대용 공사가 사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전달됐다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숨겨져 있었냐,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왜 감청 내용을 양국 사이에 정식 정보 라인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공식 채널, 이대용 공사를 포함한 이분들에게 전달을 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용이 너무도 관심 있고 흥미로운 거는 김대중 이후 시작됐던 전자개표 방식의 부정선거 얘기의 실마리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날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랑 나눴던 얘기가 부정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나왔던 대담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자료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에 따르면 당시 CIA가 입수해서 우리 측에 건네진 차 안의 밀담은 김정일의 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김정일이 동승했던 옆자리의 김대중에게 덜컥 물어봅니다. 여보,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마치 간첩에게 보고를 받고 싶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김정일 따위가 노골적으로 저렇게 묻고 나오는지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걸 내가 당신한테 왜 얘기해야겠소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이는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아니면 정동영이가 어떨까 합니다라고 바로 즉답을 합니다. 그러자 김정일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키는 발언을 합니다. 아니요, 노무현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특정 후보를 마치 하명하듯이 낙점을 합니다. 그러자 김대중이가 한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던집니다. 그는 노무현을 얘기합니다. 그는 경상도 출신이고 아무리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훨씬 밀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김대중이의 이런 대답은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반역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화가 치밉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대화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대중이를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건 뭐 정치적인 욕설이지 정말 간첩 행위를 했다고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거두절미하고 보면 김대중은 간첩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또 하겠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일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의 아비는 그러니까 노무현의 아비는 원래 고향은 호남이요. 그리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귀를 쫓고 세워야 됩니다. 여론이나 인지도는 앞으로 선전선동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소라고 김대중에게 꼬시듯 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선거 문제는 우리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합시다. 라고 언급하는 걸로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하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도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반역 대통령 김대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아니 어떻게 선거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김정일이랑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이게 대선 캠프가 만들어진 겁니까? 차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우리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감내나라 배내나라 훈수를 뒀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둘 사이에 무슨 야합을 하듯이 떠들어댔다는 것도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자, 문제는 왜 이런 내용을 조중동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을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를 아는 사람은 대충 다 압니다. 특히 너아라 TV 독자들은 압니다. 바로 2년 전 고정간첩 출신, 북한에서 파견했던 간첩 출신의 그때 연세로 95살 난 박성엽 할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광훈 목사랑 같이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이야말로 제2의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자는 제3의 박헌영입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성엽 할아버지 얘기로 끝난 게 아니고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김국성이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김일성 다름 아닌 김일성이가 김대중이는 내가 준 돈을 받아먹고 남조선 혁명을 이끌어온 충직한 전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쇼킹한 거는 김국성의 다음 얘기입니다. 김대중뿐만이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 모두가 북한의 지령과 공작에 의해서 낙점을 받고 내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가 차 안에서 밀담을 나누면서 대한민국 선거판을 도마 위에 올려서 얘기했다는 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부정선거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일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머리털이 쭉 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선거 결과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전자개표기를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정권입니다. 그게 2002년이고 당시 대선에 최초로 도입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는 관우정보통신이라는 곳이고 전자개표기를 만든 거는 한틀 시스템이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이 세 명이 부정선거 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고 하는 제작업체 대표의 양심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은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때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세팅하고 설치할까를 기한을 했던 조혜주 당시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지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과장도 기소가 된 바 없습니다. 조혜주가 나중에 문재인 시절에는 승승장구하고 공직에 있다 나왔던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김정일과 김대중 사이의 찬의 밀담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국힘당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컴컴한 김대중 비자금, 천문학적인 비자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제의 차 안에서 나눴던 김대중, 김정일 사이의 밀담 내용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걸 보도한 신문을 상대로 김대중의 유족 측에서 야, 당신들 다 소설을 썼다 라면서 핏대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신문을 향해서 제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부정선거 커넥션이 초창기부터 북한이 개입이 있었다.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한 거는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북한 애들이 초장부터 대한민국 선거판을 갖고 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고 하는 게 밝혀졌고 얘기의 출발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데서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의 밀담이었다고 하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 줄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 정말 부정선거 문제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복마전이다. 그야말로 마귀들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놀라운 미스테리의 거대한 영역이라는 걸 재확인합니다. 정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할 만하다 하는 판단까지 오늘 우리는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의 후속 얘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